자, 빈칸 문제를 풀 때는요. 빈칸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풀이 과정을 짜서 그에 맞춰 빈칸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빈칸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 살펴보시면 자, 빈칸 문제는 A는 A 논리. 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러한 논리 구조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A, B 반대 논리. A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가 내용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이어지는 A, B 반대 논리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살펴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나는 빈칸 추론을 풀 때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난다. 빈칸 추론 대비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게 이런 유형인 줄 막 체감하지 못했는데 왜 선배들이 빈칸 했었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빈칸 문제만 아니면 1등급은 완전 쉬웠을지도 모른다. 빈칸 추론은 땡땡땡땡. 자, 우리 자주 보는 빈칸 유형의 문제를 한국어식으로 약간 쉽게 단순화해서 표현해본 버전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걸 우리 A는 A 구조라고 하고요. 이 반복되는 이야기 A가 바로 이 글의 주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제를 반복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패러프레이즈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패러프레이즈 되고 있는 지문 속 표현들을 찾아서 빈칸에도 A는 A 구조일 경우에 그 반복되는 A를 찾아서 빈칸에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빈칸 추론 때문에 힘들어요. 빈칸 추론이 어려워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지문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반 선생님이랑 옆반 선생님이랑 사귄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두 분은 성격이 되게 안 맞을 것 같다. 우리 반 선생님은 극-J형 인간이라 엄청 계획적이어서 진도도 1년치 미리 다 계획해 두시고 그날 정해진 진도도 다 못 빼면 남겨서라도 다 진도 빼고 나가시는 분이라 모든 반이 진도가 다 똑같은데 옆반 쌤은 계획과는 땡땡땡은 분이라 반마다 진도가 다 다르다. 자, 이렇게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보완하면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반 선생님이랑 옆반 선생님이랑 사귀는데 굉장히 다르다. 안 맞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대비되고 있다. A, B 반대 논리로 지문이 구성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반 선생님은 J형, 아주 계획적이야. 그런데 옆반 선생님은 그것과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계획과는 담을 쌓은 분이다 라고 빈칸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빈칸 지문은 다음과 같이 A는 A 논리 아니면 A, B 반대 논리로 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빈칸 문제를 푸는 논리적 풀이 과정 3단계를 보자면 일단 지문 속 표현들을 통해서 지문의 핵심 논리를 파악한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지문은 A는 A 논리거나 A, B 반대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문을 읽어내면서 지문 속 표현들이 반복되느냐 대비되느냐를 파악함으로써 구조를 파악해 주신 후에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빈칸에도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 A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빈칸 자리를 조금 더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이미 우리는 빈칸에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미 그 뉘앙스를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지를 보면 선지가 빈칸에 A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A인 거를 찾으면 되고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 A 혹은 B였으면 그거에 맞도록 이미 찾아놓은 그 뉘앙스를 선지 속에서 이제 파악해내시면,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방금 배운 논리적인 풀이 과정 3단계를 연습을 해볼까요? 자, 매3령 빈순삽 교재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대표 예제. 자,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방금 배운 논리적 풀이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정답은 아직 못 맞춰도 좋으니까 한번 스스로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혹시 어휘가 너무 어려우시면 교재 하단에 어휘 리스트가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까 배운 논리적 풀이 과정 3단계를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아까 배운 3단계 중에 1단계가 뭐였죠? 네, 지문의 핵심 논리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뭘 통해서? 지문 속 표현들을 통해서.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지문 속 핵심 논리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if one looks at the Oxford definition, 자, 옥스포드 사전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One gets the sense. 자, 이걸 알게 된다. 어떤 걸 알게 되냐면 that post-truth is not so much a claim, not so much 그 다음에 as 구문이 나오는데 자, not so much A as B 하면은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post-truth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용어인데 이걸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아니라 얘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뭐가 아니냐면 not so much a claim. 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That truth does not exist.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자, 그럼 뭐냐면 자, 대시 나오는데 여기에 여기랑 마찬가지로 a claim이 있었는데 이제 생략이 되어 있어요. as a claim that 자, 이게 아니라 어떤 주장이냐면 facts are subordinate to our political point of view. 자, 진실, 사실이라는 것이 종속되어 있어. 뭐에? 우리의 정치적인 관점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post-truth래요. 자, 우리 첫 문장에서 post-truth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이걸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 Oxford definition. 자, 이 옥스포드 사전의 정의는 focuses on what post-truth is. 자, 이 what post-truth is. 이게 무엇인가에 집중한대요. 자, 그게 뭐냐면 the idea. 이 post-truth라는 게 어떤 아이디어인데 that feelings sometimes matter more than facts. 자, feeling이 우리의 감정이 가끔은 더 중요하다. 뭐보다? 진실보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읽으면 내용적으로 무언가 반복되고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첫 문장에서 post-truth가 뭐라고 했냐면 Facts are subordinate to our political point of view. 자, 사실이 종속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정치적인 관점에.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정치적인 관점이 사실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다.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post-truth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facts are subordinate to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읽은 두 번째 문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Feelings sometimes matter more than facts. 감정이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facts보다. 자, 그러니까 감정이 더 위에 있다. 진실보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비슷하게 아까랑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관점과 우리의 감정이 진실들, 사실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이라는 겁니다. 얘네가 진실보다,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게 계속 더 반복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근데 다음 문장 but으로 시작합니다. But just as important is 자, 여기는 형용사구가 먼저 나오고 동사, 주어 순서로 어순이 약간 바뀌었어요. Just as important. 자, 비슷하게 중요한 게 딱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인데 which is 뭐냐면 다음 질문이 뭐냐면 why this ever occurs. 대체 왜 이게 발생하는 거냐. 그게 바로 다음 문제인데 자, 여기서 벗은요 반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포인트, 포커스가 약간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앞에서는 포스트루스가 뭐냐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게 왜 발생하냐, 발생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죠. 자, someone does not argue, 논쟁하지 않는다. against an obvious or easily conformable fact. 명확하거나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다. 반박해서 논쟁하지 않는다. For no reason.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괜히 시비 걸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He or she does so. 그렇게 한다.
언제? When it is to his or her advantage.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맞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이런 거에 이제 반박을 하지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 그 진실이라는 것에 반박을 하는 것이 이익에 맞으니까. 그럼 그 이익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의 정치적 관점, 나의 감정, 이런 것들에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진실을 더 낮춰서 본다,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포스트 트루스의 정의나 발생 상황이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장. When a person's beliefs are threatened, 자, 누군가의 믿음, 신념이 위협을 받을 때, 자, 신념이 위협을 받는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지? 나의 주관이 위협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하던 바와 다를 때, 뭐에 의해서? By an inconvenient fact. 어떠한 불편한 진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그럴 때 sometimes, 가끔은 it is preferable. 이것이 선호됩니다. 가주어. 뭐가? 진주어. To challenge the fact. 그 진실에 도전, 반박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약간 지겨워, 그죠? A person's beliefs are threatened 하면서 팩트에 의해서 위협받을 때, 자, 이럴 때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모든 것들, 여기 적은 모든 것들이 포스트-트루스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이것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것을 발생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부분 넘어가 봅시다. 자, this can happen. 이것은 발생할 수 있다. At either a conscious or unconscious level. 자, conscious, 의식적이거나 unconscious,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둘 다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Since, 왜냐하면 sometimes, 가끔은 the person we are seeking to convince, 우리가 확신시키려고 하는, 설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is ourselves,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두 줄은 있잖아요. 별로 이 전체적인 지문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맥락이랑은 약간 포커스가 다르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뒤를 보면 But the point is 하면서 중요한 점은 이러면서 앞에 나온 이 컴마 앞에 이 두 줄이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줄은 그냥 그 내용을 진짜 막 마음속으로 확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conscious, unconscious,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다 발생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그냥 딱 표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the point is, 핵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말한 핵심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that this sort of post-truth relationship to facts. 자, post-truth relationship to facts. 진실, 사실에 대한 이런 post-truth라는 관계는 어쩌고 저쩌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 나오겠죠? 자, occurs, 발생합니다. 언제만 발생하냐? We are seeking to assert something, 땡땡땡땡. 자, 어떤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포스트-트루스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뭘 중시했을 때? 자, 우리의 주관을 중시했을 때. 진실보다도 내 감정, 내 정치적인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중요할 때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1단계 핵심 논리를 파악했고 2단계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파악할 때 이미 우리는 여기에 이 something 땡땡땡이 우리의 주관임을 이미 그 뉘앙스를 파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2단계, 자, 그러면 3단계 선지 선택. 요거에 맞는 선지를 그냥 선택하기만 하면 됐었죠? 요거랑 최대한 이제 일치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자, something to hold back our mixed feelings. 자, hold back,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뒤섞인 감정들을. 자, 일단 우리가 감정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뒤섞인 감정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한 바가 없었어.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감정을 더 중시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선지였고,
자, 2번. Something that balances our views on politics. 자, 우리 정치적인 그런 정치에 대한 관점에 이제 균형을 주는 무언가. 자, 정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 우리의 정치적인 관점에 균형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균형이 아니라 더 치우쳤겠지. 내 정치적 관점만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So something that leads us to give way to others in need. 자, 우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lead,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끄냐면 to give way to, 뭔가 나눠줘, 도와줘, others in need. 이제 불우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뭔가 이제 봉사해주는 뭐 그런 걸 하게 한대요. 전혀 얘기한 바가 없었어. 다음 4번. To carry the constant value of absolute truth. 자,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실에 변치 않는 가치를 갖는 무언가. 자, 절대적인 그런 진실에 가치를 갖는 무언가를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포스트-트루스랑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포스트-트루스는 뭐였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관, 내 이익이 중요했죠. 근데 지금 여기는 truth를 중시하잖아. truth의 그 가치를 갖는 무언가를 중시한다고 하잖아요. 주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 완전 반대되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5번 가봅시다. 아주 가능성이 높죠. 자, something that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해 우리에게, to us, than the truth itself. 진실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를 주장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단계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봤던 포스트-트루스의 정의에 딱 맞죠. 이 발생 상황.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주관을 주장하려고 할 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3단계 선지 선택까지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